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늘장마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지수 코스피 코스닥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0.3%대 하락 종목수 981종목. 사실은 하락폭 대비해서 지금 투심은 더 좋지 않아요. 코스피는 전자하고 지금 닉스 다시 한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엔비디아 실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지금 현재 시장의 추정치는 대략 매출액 330억 불, 이걸 비트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1번은 숫자고요. 그 다음 2번은 최근에 블랙엘 관련된 이제 공급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이거를 렉에 연결하게 됐을 경우에 발열이 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수율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서 이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블랙엘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늦춰진다는 거죠. 그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컨커를 통해서 황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풀어줄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보죠. 매출 추정치고요. 결국 330억 불이죠. 변동성이 커요. 항상 그동안에 보면 시장은 눈높이는 계속해서 비트해 왔거든요. 계속해서 비트해 왔는데 최근에 근 1년여간 변동성을 보면 매출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 꾸준히 나왔었죠. 근데 당일날 그 주가가 하루에 막 8%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가 반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때도 한 8%가 빠져버렸고요. 이때는 8% 올라왔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내용 한번 추가적으로 내일 또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장 KB금융 오늘 4% 정도 추가적으로 향후에 밸류업 올라갈 때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추가적으로 SK텔레콤, KT 이런 친구들이 올라올 수 있다. 오늘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 금융주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펀드 2천억 집행 더 올라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금리는 빠졌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 시중금리는 빠졌는데 좀 올라오는 거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불거지고 있죠. 1월 21일 트럼프 취임 전까지 현재 고지전 느낌으로 서로 간에 치고받는 가운데 서로 간에 이제 휴전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양상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게 코스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 자, 머크와 이제 키트루다 관련된 SC 임상 3상 탑라인 자체가 발표했고요. 비열등성 관련돼서 입증을 했다. 즉 기존의 정맥주 사용 대비해가지고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 자체를 입증을 했고 머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머크가 이런 부분을 공식화시키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죠. 하지만 아예 새로운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침에 갭으로 뜬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미가캠을 비롯한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게 코스닥 하락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요인이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 엔솔을 비롯해서 최근에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연속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올라오지만 신저가 부분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홀딩할 수 있지만 신규 접근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올라왔었던 전력 설비 차익션 나와버리고 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차익션 나오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스타링크 쪽 시험배형 발사 이런 부분이 트럼프가 참관을 했고요. 모멘텀 소멸 이후에 빠르게 빠져버리고요. 한일단조 24% 올라오는데 HVM은 18% 빠지는 등 중소형 방산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윗골이 달리고 있고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은 바이오가 좀 빠지고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시장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 중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양상 속에서 코스피는 전자가 빠지고 닉스도 아침에 갭으로 붙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닉스 빠지면 공식이죠. 그냥 한미반도체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이런 HBM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변동성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꼭 이쪽은 롱숏 같은 느낌으로 한미 빠지니까 하나인도 올라오고 최근에 전자 올라오니까 닉스 빠지고 닉스 올라오니까 전자 빠지고 또 이런 롱숏 같은 느낌으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참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매매에 자신이 없으면 쉬는 것도 좋아요.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리온 오늘 리포트 나왔는데요. 그 10월달 관련된 그 매출 데이터가 나왔죠. 국가별로 이제 매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러시아를 중심으로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올라왔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러시아가 34%, 베트남 12%, 중국 8.8%, 한국 6.2%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유의미한 성장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오리온이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요. 삼행식품이 한 75%, 농심은 20%, 화이트진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CJ 제일제당이야 이제 바이오 사업 매각 이쪽이 에비타가 이제 에비타 있잖아요. 에비타가 한 6천억 정도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5년 연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조 원 이상으로 가치 평가받고 있는데 이쪽이 라이신이나 뭐 트립토판 뭐 이런 쪽 그 중국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살첨가제 진행을 하는 쪽 그와 관련된 매각 기대감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CJ 그룹주가 사실 컨텐츠 중심으로 지금 사업 구조가 많이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쪽이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제당 알짜되는 사업부 매각을 해가지고 돈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본업단이 어렵다는 얘기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도 이런 모습인데 결국은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시장이 참 어수선해요. 어수선한 가운데 지금은 참 부익부 빈익빈 올라가는 종목들로만 수급이 쏠려버리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종목 확산이 나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나오고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따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확산이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만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시장에서 소외받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빨리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힘든 장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할 거 해야죠.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만들어 가잖아요. 낮 12시 30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많은 참여도 같이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